쉽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정원 친구 2호입니다. 지금 장미 이야기가 계속 매일마다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친환경적인 장미 정원을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미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도 건강한 환경 속에서 정원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장미가 스스로 되게 건강성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좀 더 친환경적인 에코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의 장미 정원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이 장미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장미에만 잠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을 하나 좀 번역기로 좀 읽어가 보면서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들 좀 더해서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장미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장미에게 뭔가 벌레가 생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이고, 얘가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뭔가 친환경인 약재라든지 아니면 화학제인 농약을 가지고 여기다 칙칙 뿌려서 진딧물이라든지 뭔가 해충을 저희가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법에서 우리가 하나 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장미는 과연 누구랑 같이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누구랑 살고 있냐고요? 저랑요? 아니요. 장미가 누구랑 살고 있냐면 사실은 여기에요. 장미의 여기 땅에 보면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미생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토양의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이 안에 많은 토양의 생물들이 이 장미와 함께 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미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토양 속에 있는 이런 생물들을 통해서 장미는 되게 건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공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카메라 좀 가까이 와서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 토양 생물이라는 것을 좀 더 많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얘네들이 이 안에서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냐라는 것들을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어가고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장미를 자른 부산물들을 가지고 이렇게 바크 형태로 파쇄기로 가지고 이렇게 덮어놓은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이 안에 있는 토양 미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문헌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거나 물을 주면 토양에 있는 많은 미생물들이 장미에게 옮겨 붙어서 흑방병이라든지 이런 곰팡이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줄 때 가능하면 여기에 좀 떨어지지 않도록 주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이번 부분에서 우리가 농약을 하지 않고 얘네가 잘 살릴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바크가 덮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이 튀어서 식물체로 가지 않도록 얘가 덮어져서 보호를 해준다는 역할도 있고 동시에 토양 생물을 우리가 활성화하게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도 얘기해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만큼 장미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장미는 땅속에 있는 많은 생물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우리 그 생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해줘야 할까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은 어떤 이야기냐면 장미가 누구랑 살고 있느냐라는 얘기인데 이어가 볼게요. 좀 전에 토양 생물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종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장미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중간중간에는 많은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에서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냐면 사실 여기서도 장미가 같은 품종은 사실은 아니에요. 칼라에 대한 배치는 제가 했지만 사실은 되게 다른 품종들의 장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라놨지만 장미가 이 주변 사이에서 이런 식물들이 살게 되어지다 보면 여기에 왔던 만약에 해충이 다시 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여기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방제식물이다라는 말도 하고요. 뭔가 얘네들에게 협조해 줄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꼭 같이 심어줘야 한다는 얘기도 이 책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정원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장미의 수가 삼겨져 있지만 그만큼 다양한 식물들이 이 안에 많이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장미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장미만 심는 게 아니라 가능하시다면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에 함께 클 수 있도록 해서 병충해가 오더라도
옆으로 옮겨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양한 식물들을 좀 섞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좀 더 이렇게 에코시스템을 우리가 친환경 정원을, 장미 정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관심가를 갖는 것은 거름이에요. 거름은 어떻게 보면 햇빛을 통해서 강합성 작용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식물이 이걸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각각의 영양소들을 뿌리로부터 열매까지 꽃으로 계속 보내주지만, 이것을 조금 더 얘가 약간 한약과 같은 보약이라 하고 저는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얘한테 공급해 줄 거냐라는 것인데, 물론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퇴비를 여러분들이 사다가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저희처럼 퇴비통을 만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퇴비를,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 음식 찌꺼기 같은 것들을 내가 퇴비통에다가 넣어줘서 충분히 부숙을 한 다음에 얘한테 주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화학적인 비료를 주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화학적 비료를 주면 당장은 얘한테 즉시적인 효과를 줘서 얘가 화려한 꽃을 내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 이 아이에게 튼튼한 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더 자극적인 비료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퇴비들, 아니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완숙 퇴비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이 장미에게 지속적으로 큰 자극 없이 얘한테 튼튼한 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언제 줄 것이냐, 거름을, 이렇게 또 질문들을 하시는데, 보통은 3월, 그 다음에 6월, 그 다음에 9월, 이렇게 한번 3월 정도 주시면 좋다. 3월, 6월, 9월도 되고요. 어쨌든 3월, 그 다음 6월, 한 8월 말 중순부터 초순까지. 왜냐하면 이게 더위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 있죠. 자, 3월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저희가 3월 초순입니다. 지금부터 막 거름을 주는 거고요. 6월 달에 주는 얘기는 꽃이 한번 다 피고 난 뒤에 또 줘야 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8월 중순부터 9월 초에는 이제 가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가 식물에게 거름을 3번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번 주는 친구도 있어요. 3월, 6월 주는 친구도 있고 3번 주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정원은 사실은 교과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도 있지만, 정원의 많은 기술들은 자기의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들을 되게 많은 것이 정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 틀리다, 이런 개념보다 내가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 것도 맞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거름을 주되 정말 화학적인 거름 말고 조금 내가 만든 거름, 아니면 완숙 퇴비를 주자라는 것이고, 앞에 영상에서 만들었지만 지금도 보시면 거름이 이렇게 넓게 포함해서 제가 준 자국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미 줄 때 이 가운데 옆에만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좀 넓은 영역에서 뿌리들이 사실 되게 넓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지력을 높일 수 있는, 땅의 힘을 높일 수 있도록 좀 전체적으로 분포해서 거름을 좋다. 어쨌든 친환경적인 거름, 내가 만든 퇴비를 만들면 친환경적인 장미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방법인데요. 이 부분에는 식물들, 장미가 충분한 햇빛과 충분한 바람이 오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친환경 장미 정원으로 갈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충분한 햇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이상이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공간을 찾을 때 이미 우리는 얘가 건강하게 클 수 있는 환경에 장미를 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 심을 때는 어떻게 심어야 되냐라는 것은 제가 이미 밑에 영상에 정말 많이 해놨으니까 정말 깊고 넓게 심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얘기 해놨거든요. 심을 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서도 더 중요한, 또 한 번 더 중요한 것은 식물들의 적절한 간격들을 만들어줘서 이 아이에게 충분히 햇빛을 받고 충분히 바람이 오가면서, 여기 바람이 오가다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병들이 생기지 못하도록 공기가 계속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훨씬 얘를 관리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전정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서 이게 친환경 장미정원으로 갈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온의 정원에서는 장미에게 그동안 그 어떠한 농약도 주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 햇빛에 있는 쪽의 아이들은 정말 건강하게 크고 있고, 약간 그늘에 있는 쪽은 세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햇빛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친환경 장미 정원을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점점 지속 가능한 정원의 에코시스템으로 이 정원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원에 있어서도 점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친환경적인 정원, 그 다음에 뭐 자연주의 정원, 뭐 이런 다양한 언어가 출연하게 되어지면서 정원이 점점 어떻게 하면 자연에 가까인 원리에 함께 할 것이냐라는 것들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거기에 이제는 좀 동참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부탁드려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미정원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정원, 장미정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올 여러분의 장미정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시면 적어도 조금씩 이 경험치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들만의 장미 사랑에 빠져보면 어떻겠나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정원 친구 2호였습니다. 안녕.